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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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 방송은 하시피가 메인이니까 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아니 너도 이제 헷갈린 거야. 이거 완전 이게 맛이 갔어 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시피입니다. 헬마우스의 기획자 개 맞습니다. 우리 통칭이야 개. 아니 근데 둘이 그렇게 앉아있으면 뭐 성재준이 맨날 토론 무서했는데 성재준이랑 토론을 하는 거네. 맞네. 우리 라이브 방송할 때 내가 성재준 흉내 내면 성재준이랑 토론하는 기분이겠다. 들어올 것 같은데? 오케이, 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뭘 받아들여 니가. 그러니까 우리 라이브 방송을 성재준 원장과의 토론쇼라고 지금 되겠다. 그것도 괜찮다. 그 의견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요즘 말이죠, 우리 하시피 찾는 동지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하시피네 집에 저희가 급습해가지고 찍은 거 그거 좋아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 나는 이제 노란 딱지가 붙으니까 누군가가 또 이걸 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내가 한가영한테 그거 하라 그랬더니 막 쌍욕을 하더라고. 야, 얼굴 네가 팔아야지. 어차피 팔린 얼굴 그냥 팔기로 했습니다. 염가에 내놓기로 했어요 저희가. 자, 그래서 이 염가에 내놓은 얼굴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이제 사실 그 어떤 분이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의견은 뭐냐, 너의 정치 성향은 뭐냐, 이런 걸 댓글 남기셨길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헬마우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개인적 정치적 의견을 밝힐 생각이 없습니다. 대신 그래서 다른 입을 동원하기로 했다. 어나더 주댕이 하시피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첫 시간, 오늘은 이 책입니다. 진짜 빡센 거 같고 나 학교 유튜버잖아 지금. 형은 윤서인 패고 성재준이 패고 리섭 이런 애들 패고, 난 지난번 영상에 보면 무슨 강명수 때리기 하고 페렌마이크 때리기 하고 갑자기 의원들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들고 온 게 이 빡센 거 이거야.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하자면 헬마우스는 일종의 이제 파리채예요, 파리채. 리섭이다. 윤설이네. 이런 거 이게 이제 헬마우스고, 진짜 이제 제대로 장갑 끼고 제대로 후드를 팬다 할 때는 이 정도는 예?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반일 종족주의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얘가 지난번에 그랬거든. 리섭이 패고 있는데 이거 완전 반일 종족주의에 나온 거 그대로 읽는 건데? 이런 소리를 딱 하더라고. 그래서 갖고 왔다. 아니 근데 확실히 우리 저번에 할 때도 보니까 윤서인도 여기 나온 말 좀 따라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가득 찬 나라 이런 얘기 윤서인도 했었잖아. 그렇지. 근데 걱정이 뭔지 아세요? 몰라. 이거를 홍준표가 홍준표가 페이스북에 이건 아닙니다 이러면서 올렸다. 그럼 윤서인이가 댓글 달았어. 책에 어느 부분이 이상하다는 건지 짚어주시면 좋겠다. 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형이 말했던 거랑 똑같이 얘기했어. 뭐라고? 윤 작가도 좀 읽어보고 얘기하십시오. 좀 읽어보고 얘기해. 그러니까 야, 소연아, 남들은 너처럼 안 읽어보고 야부를 떨진 않아요. 예? 내가 이거 읽긴 읽었거든. 학술사라고 할 수 없어요. 뭐야? 일종의 프로파간다야. 정치적 프로파간다. 근데 학술서이면서 프로파간다 할 수도 있지 뭐. 뭐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거. 아니 형이 뭐 뉴라이트 관찰 전문가면 다 해요. 그러니까 약간 편드는 거야. 이 형은 건너봤거든 옛날에. 이건 아주 낮은 수준의 정치적 프로파간다예요. 그래서 형 용어로 치면 이게 야바위지, 야바위. 그러니까 성재준이는 야바인데 동전 없이 하는. 그렇지. 이석은 야바인데 컵이 없어. 다 보여?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건 뭐야? 빨리 하는 거지. 숙달된 조교의 야바이. 일종의 데이비 카퍼필드가 가가지고 야바이를 찍은 거구나 이게. 그래서 이걸 빨리 돌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잘 못 찍긴 하더라고. 야, 그러니까 야바이도 역시 프로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식의 정치적 프로파간다는 게 정치적으로 깨야 되거든. 정치적 언어로. 그렇지. 이 책 가지고 저 한가영이 말하는 것처럼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거 비판하면 안 돼요. 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주니까 그거를 학술의 지위에 올려버리는 거죠. 이영훈 이런 사람 좋아해.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제 네 말대로 하면은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야부리를 털었는데 이걸 가지고 학술적으로 논쟁을 붙어보자 이래버리면 그 이승만 학당 사람들은 신나는 거지. 그러면 안 돼. 이거를 학술서, 학술적 어떤 논의 이런 걸로 인정해주면 저쪽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이라고 지적을 안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인정해줘버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 책 겁나 많이 팔렸단 말이야. 베스트셀러 1위를 찍고 난리가 났었어요. 시장에서 그렇게 성공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나 같은 여유적 것들은 크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여유적 것들을 크게 표현하고 해악이 심각하다. 말하자면 처음으로 자기들이 배출한 베스트셀러야. 태극기 코인이라고 하죠. 요새 코인들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이제 태극기 코인 넘어서 일본어로 번역돼서 일본에서도 엄청 팔고 있잖아. 그거 말하자면 평화는 코인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이 한국 욕하는 거를 일본에서 일본어로 번역돼서 일본인이 다시 읽는다. 그렇지. 혼란하다, 혼란해. 가지가지 하세요 진짜. 그래서 내가 뭐 이번에 갖고 온 김에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근데 어설프게 책 읽은 애들이 잘난 척하는 리그가 아니거든. 그럼 뭐야? 이영훈 영감님께서 정치를 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심지어는 저기 홍준표 대표님께서도 인정 안 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어쩌니 자본주의 뭐 맹하론이
어쩌니 뭐 딱밥 다 된 그런 신소리 하려면 20년 된 거야 그거. 자 여러분, 저는 말이죠 이 책을 처음에 이렇게 딱 펼쳤는데 일단 프롤로그부터 빵 터져. 아니 왜냐면 혼자 졸라 비장해. 보세요, 거짓말의 나라. 야 이거 엄청 신경 써가지고 첫 방에 내가 빵 때리겠다 하는 프롤로그야 이게. 이게 에필로그랑 연결해서 보면 더 웃겨. 에필로그? 프롤로그가 거짓말의 나라잖아? 어. 에필로그 제목은 반일 종족주의 억보야. 마지막 장 펼쳐봐봐. 제목이 뭔지 알아요? 마지막 장 소제목 마음껏 그걸 쭉 연결해봐. 거짓말만 쭉 해서 거의 망할 것 같다 이 나라가. 이거야! 그거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나라는 거짓말의 나라고 그런 업보로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 얘기네. 얘기해요. 이책 좋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 어. 난 그래서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가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얘기거든. 이게 이 책의 전체적인 주장, 논지가 이거예요. 동의하세요? 이게 성재준이 식으로 하면 그거예요. 뭐야? 나는 한국이 참 싫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냥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만 봐도 이게 질색을 해야 되는 책이거든. 저도 이제 펼쳐보면서 우리 저 하시피하고 의견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일단 한번 이 가관인 내용들을 읽고 질문하는 형식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 프롤로그의 첫 대목부터 이럽니다. 한국의 거짓말 문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2014년 어디에서 알려줬어? 자기들이 소문내고 다니는 거 아니야? 2014년에만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1,400명입니다. 일본에 비해 172배라고 합니다. 인구수를 감안한 1인당 위증죄는 일본의 430배나 됩니다. 허위사실에 기초한 고소, 곧 무고 건수는 500배라고 합니다. 1인당으로 치면 일본의 1250배입니다. 나라마다 사법 제도가 달라 객관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 사실인 듯합니다. 아니 어느 정도 사실인 듯한 건 뭐야? 이거 뭐 배운 거야. 숫자가 어느 정도? 아니 1250배라고 해놓고 어느 정도라고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니 숫자는 뭐야? 근데 어느 정도는 또 뭐야? 객관적 비교는 어려운데라는 단서정이 달려있잖아요. 어. 아는 거예요. 본인도. 뭘 알아? 이게 객관적이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1250배라는 숫자를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이제 엄청 객관적인 척하는 야바이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마치 한국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숫자로 증명이 되는 것처럼. 이 소수를 뭉쳐놓은 거예요 이게. 그렇지. 객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일 것이다. 이게 학자가 쓸 소수는 아니지 사실. 그렇지. 형도 팩트체크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나는 하다못해 유튜브에서 헬마우스 할 때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해. 그럼 내가 헬마우스 한다고 나와가지고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해. 범죄 통계 그렇게 보는 거 아니죠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읽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한국인들은 거짓말쟁이들 건데 아니 거짓말하는 게 어떤 특정 민족이 그렇다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 있어? 그렇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 근데 교수님 한 가지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팩트체크 팀에서 일할 때 이걸 한번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논리적 구조가 일본의 혐한 매체랑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거기서 뭐라 그랬느냐? 한국인은 숨쉬듯 거짓말을 한다. 한국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숫자가 일본의 66배, 인구 대비로 하면 165배다. 지금 이게 논리 구조가 이용 교수님이랑 똑같죠? 그래서 한국은 세계 최대의 사기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때 내가 그래가지고 그 전문가들 의견 듣고 뭐 논문 검색해보고 자료 겁나 찾아봐가지고 우리가 내렸던 결론이 뭐다? 뻥이다. 왜냐면 애초에 그 범죄에 대한 개념, 양국 간의 사법문화의 차이가 엄청 커요. 한국인은 일단 누가 내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잖아? 그럼 형사고발을 합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민사로 가지. 그렇지. 그리고 또 이게 경찰 행정상의 차이가 뭐냐면 한국 경찰은 누가 고소고발장을 들고 들어오잖아? 그럼 일단 접수를 해줘야 돼. 안 해줄 수가 없지. 왜? 아니 한국 민원 왕국인데 고발장 접수 안 해주면 민원인이 경찰서에서 쌩 난리를 필 텐데. 그래. 근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경찰은 일단 고소장 접수를 잘 안 해준대요. 말하자면 검찰에 기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 자료가 모여야 그때 고발장 접수를 해준다는 거야. 경찰이 그렇게 일을 안 해주니까 소년탄정 김정 명탄정 호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접수되는 사건의 숫자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형사사건 접수 자체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 이거야.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 경찰대 노성훈 교수가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 이용 교수님은 눈치고 대충 지나갔잖아. 이 양반이 명확하게 얘기했거든. 나라마다 범죄 통계를 내는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살인 빼고는 직접 비교가 다 힘들다. 이용 교수님 아시겠습니까? 헬머스 뭐야? 헬기예요? 아니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거짓말 사례로 정치판 사례를 듣는데 언제부터 사례를 듣는지 아세요? 그럼 뭐 해방 이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002년부터 아니 그럼 70년 어디 가는 거야? 앞에 그거 없는 거야? 1차 아들 병역비리 의혹부터 시작해. 거짓말이라고 사례를 드는 게. 아니 사실 그거는 고위직들의 아들들이 병역을 많이 회피했다 이런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그게 논란이 됐던 거 아니야. 단순 거짓말이 아니잖아 그거. 근데
그 뒤부터 실제로 병역비리 빡세게 잡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 신체 검사 빡세게 하고 어. 고위직들 병역비리 있으면 못해. 이제 청문회에서 다 걸려. 야 그건 그런 건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2008년 광우병 얘기야. 이건 이제 보수 쪽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많이 하지 그것이. 야 우리도 뭐만 하면은 왜 그거는 안 깨냐 뭐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야. 해마스 채널에서도. 광우뻥 광우뻥이라 그러지. 그때 부풀려진 거짓말 때문에 나라가 난리가 났었다 뭐 이런 얘기거든. 응. 아니 사실은 광우병 관련해서도 괴담들이 많이 돌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당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게 무슨 괴담 때문이었어. 화가 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에 화가 났겠습니까? 정부가 먹거리 안전 문제에 대해서 무신경하고 외국과 협정하는데 국민들한테 소통 제대로 안 하고 뭐는 정치적인 불만이랑 연결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온 거거든요. 그렇지. 이게 단순히 거짓말, 선동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민들 다 바보로 취급하는 거거든 그게. 바보 취급하는 책이야. 아 그렇지. 아니, 뭐 이것도 그렇다 쳐요 그냥. 이 정도 했으면 그 다음 얘기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수 측에서 대표적으로 거짓말 떠든다는 게 하나 더 있죠. 설마 박근혜? 정답! 얼굴 빨개졌어. 태만이 피신 거죠. 거짓의 JTBC고. 아니 그건 거짓말이 아니잖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한 사례를 가지고 거짓말을 그러면 어떡해. 거짓의 헌법재판소네. JTBC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헌법 질서를 부정하시는 거야. 그 내용은 진짜 과반이거든. 과반은 읽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헬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거짓말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시간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미용수술을 했느니 마약을 했느니 애인과 미래를 즐겼느니 등등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온 나라에 가득하였습니다. 여성 대통령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한국인의 집단 심성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뒤이어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 전국은 그야말로 거짓말의 광란이었습니다. 최순실 딸이 박근혜 대통령이 숨겨놓은 딸이라는 사람들은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 얘기는 너무 사실보도잖아. 박근혜가 무슨 애인이랑 뭘 해가지고 걸렸다 그래서 탄핵을 당한 게 아니잖아. 탄핵을 당한 것도 아니거니와 어. 그 음모론 자체가 박근혜가 지가 뭘 했는지 안 밝히니까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언론들이 검증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정치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려고 했던 게 애인이랑 뭐 했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뭔가 그런 음모론들은 결국 자기가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안 밝혔기 때문에 낀 잡음이고. 그렇지. 아니 그리고 사실 이 정도 대형 사건 때는 정말 온갖 얘기들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최순실이 누군지 모른다고 차만 떼니까 온갖 억측들이 다 나온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거짓말에 쓰러졌지. 누구의 거짓말 때문에 쓰러졌니? 박근혜 본인의 거짓말 때문에 쓰러진 거지.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거는 정치권 거짓말이라고 들고 온 사례가 이 3개밖에 없어요. 우리 현대사회, 우리 현대 정치사회에 있는 거짓말이 이거 3개뿐입니까? 훨씬 심각한 거짓말이 또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승만이 수도 서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거짓말하다가 자기 혼자 대전 거쳐서 부산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고. 그때 말하자면 수천의 목숨을 그냥 희생시키고. 이거 훨씬 더 심각한 거짓말이지. 그렇지. 그거 믿고 서울에 남아있다가 사람들이 다 그냥 국회한테 털린 거 아니야. 나중에 서울 와가지고 또 그 사람들 다 날려주고. 그렇지. 그리고 거의 필적하는 게 아까 말했던 대통령이 최순실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최순실한테 섭정시켰던 거. 그리고 헬마가 다뤘지만 이승만 본인이 농림부 장관을 시켰던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사형시킨 거. 제주 4.3 때 남로당이고 민간인이고 전부 다 간첩으로 몰아서 죽인 거. 그렇지. 그래놓고 빨갱이만 쌌다고 하면 또 그건 거짓말이지. 완전 거짓말이지. 그리고 민간인 학살 그딴 거 없었다고 했던 것도 거짓말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박정희를 또 오죽해요? 인혁당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거짓말해서 죽여버리고 납북됐다고 돌아온 어부들은 간첩이라고 거짓말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또 박정희의 거짓말을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사실 그거지. 1971년에 삼선 도전할 때 그때 김대중이 그랬잖아. 아 박정희는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종신 대통령을 하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급해져가지고 TV에 나와서 그랬어요. 이번이 본인이 출마하는 마지막 대선이다. 다시는 국민 앞에 나와가지고 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당선됐어.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유신 쿠데타 해가지고 종신 대통령 그냥 직행을 하셨다고. 이거는 체육관 선거니까 국민 앞에 나와가지고 실제로 안 했지. 아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구나. 그 대한민국 독재자들 군사 쿠데타 범죄자들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는데 이영은이 책에서 거짓말하면 나라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액조력이 망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본인이 물고 빠는 정치인들 대입해보면 이게 안 맞잖아. 봐요. 아무리 봐도 사기꾼들이잖아. 사기꾼들이야 사기꾼들. 근데 이 책의 총론 한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서 나라 망할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논박을 안 했어요. 그렇지. 다들 뭐 식민지 근대화론이 뭐니 이런 얘기만 하지 이 사람이 한국은 거짓말의 나라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박한 사람이 없지. 자기들끼리 하던 대로 반론만 한 거야.
아까 말했던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 어쩌고 하면서 그게 일종의 관성이지, 관성. 이런 이영훈의 거짓말을 짚어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 왜냐면 이게 10만 부 이상 팔렸고 예전에 비하면 엄청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이영훈 책을 샀다고. 그렇지. 옛날처럼 일부 매니아층이 이영훈을 보는 그런 시절이 아닌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 핵심을 명확하게 반박해줘야 된다. 일단 자기들이 거짓말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부터가 거짓말이야. 왜? 우리도 약속이 좀 늦으면 지하철 늦었다고 하잖아. 원래 인간은 실수 없이 거짓말을 한다고. 근데 그런 짜잘한 거짓말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일본은 뭐 한국의 1250분의 1만큼 거짓말을 하니까 클린한 사회다? 근데 그 클린 사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계속 거짓말하고 거짓 보고하고 거짓 수습하다가 원전 다 말아먹고 폭파시킬 뻔하고 이제는 온 세상에 오염수 뿌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 너무 클린하네. 저희들끼리 마시든지 말든지 왜 그걸 바다에다 뿌리려고 그러냐고.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영훈 아저씨 하는 얘기가 어쩜 그렇게 일본인들이랑 비슷한지 모르겠어. 내가 얼마 전에 그 주전장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 그게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내의 인식들 그걸 추적하는 거거든. 거기 보면은 이제 온갖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나와요. 근데 내가 하나 꽂힌 게 뭐였냐면 그 일본인들이 자기들은 애들한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중국인들이랑 한국인들은 자기 애들한테 거짓말을 해야 잘하는 거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기 애들 거짓말하라고 가르쳐? 어? 그렇게 배웠어? 아니 그 뭐 이영훈 교수님 어머니 그렇게 가르친다 보죠. 인종주의 아니야? 인종주의지. 중국인하고 한국인은 거짓말을 가르친다. 반한 종족주의, 반중 종족주의 그런 거죠. 일본인들의 반한 종족주의도 규탄해야죠. 그러면. 그렇지. 교수님 책 좀 더 쓰셔야 되겠는데요? 예? 옛날에 우리 엉망진창이었잖아. 완전 엉망진창이었지.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보다 더 심하냐고요. 물론 지금도 문제 많죠. 하지만 큰 틀에서는 거짓말이 가득했던 나라에서 좀 덜한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고 발전해가고 있다고 봐야지. 최근에 이춘재가 범인으로 밝혀진 화성 연쇄살인 사건 보세요. 원래 8차 사건 때는 진범 따로잡았다고 경찰이 발표했었잖아요. 그냥 감옥 갔잖아. 그 사람 무기징역 받고 20년이나 감옥살이 하다가 최근에 가석방됐는데 결국 그때 경찰이 두들겨 패고 고문해가지고 범인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이춘재가 8차 사건 때 자기가 진범이라고 자백을 했잖아. 이런 게 한두 개야? 수지킴 사건 같은 것도 있잖아. 그 남편이 자기 아내 죽여놓고 간첩이라서 죽였다고 하니까 이제 간첩 사건 하나 더 만들고 싶었던 국정원이 좀 신났지 아주. 협력을 해줘서 간첩으로 둔갑시킨 사건이지. 살인 피해자를 간첩을 만들어버렸잖아. 거짓말이 나라 맞는 것 같아. 점점 많이 많아서. 우리가 아니고 걔네가 독재자들, 국정원 종자들 걔네가 그랬다고. 그리고 옛날에 못 살고 독재하던 시절에 그랬던 거. 그걸 지금 우리가 쪽팔려야 됩니까? 독재자들 쪽팔려야지. 일본 아베 정부는 통계도 날조했다는 게 밝혀졌죠. 그럼 뭐 일본도 망해 없어져야 된다고 하실 거냐고. 거짓의 나라, 거짓의 정치권이라고 적어놓고 드는 예시라고 알람 비교. 그것도 민주당이 2002년 이후에 한국당 공격했던 거죠. 그렇지. 이런 게 의도적인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거짓말하는 인간들 말이죠. 뭘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끼가 뭘 얘기하지 않느냐 그걸 봐야 된다고. 이 책도 똑같아요. 책 구석구석이 말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데 말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해. 특히 정치 파트. 대한민국 건국 이래 본인이 존경하고 좋아했던 정치인들의 거짓말은 마치 없던 것처럼 싹생각했어. 이게 거짓말이죠 뭐. 예? 이 책은 통째로 일종의 자학사관이에요. 자학사관이라는 말은 그 일본 우익들이 쓰는 거 아니야? 아까 내가 싫어하는 나라는 망할 거라는 자학사관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자학사관이 원래 일본 극우들의 용어예요. 일본 극우들은 그러거든요. 자기네 잘못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사람들 보고 자학사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근데 우리나라 극우들은 엄청 희한해요. 일본 극우들이랑 반대야. 어린 나라를 싫어하고 일본을 더 좋아해. 사실 저는 그 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사람들이 토착외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거짓말쟁이의 나라라서 망국의 길로 갈 거라는 이 책의 주장. 사실 둘 중 하나입니다. 아주 끔찍한 프로파간다거나 술에 취해서 하는 주사거나. 사실 한편으로 끝내기가 어려워요. 갖고 오셨지만. 이게 워낙 분량이 많아. 그리고 우리가 지적해볼 지점들이 이보다 사실 더 많아요. 이 책에 관한 더 많은 문제점들은 다음 편에서 다시 지적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하시면 저 시간 재밌게 보셨나요? 이거 뭘 진행을 하려고 그래 갑자기. 편집이나 잘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시피였습니다. 구독은 동지, 제로는 팀플. 멤버십 가입은 동력, 핫쌈요. 잘 좀 해라.